네, 반갑습니다. 크래프톤에서 신작 타이틀의 그로스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8년차 마케터 정여원입니다. 네, 우선 지금 같은 시간대 옆에 홀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세션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여기 플레이홀까지 좀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감히 예측을 해보자면요, 본 세션에 일단 오신 분들은 오늘 아마 이런 거를 기대하고 오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찾아오신 분들이 매일 경무에 고생을 하지만 업무에 열정도 굉장히 넘치고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은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인강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AI 나오고도 신나서 이런 강의들을 굉장히 많이 챙겨봤는데요. 근데 제가 제품을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강의들 못지않게 실무에서 바텀업으로 만들어낸 제품들의 레슨런이 또 굉장히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AB80 덕분에 굉장히 이렇게 좋은 자리와 기회가 생겨서 제 개발 과정의 A to Z와 함께 진짜 저녁이 생겼는지 그 경험담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왜 했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저는 UA 마케터입니다. UA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구글이나 메타 같은 이런 매체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우리 게임에 유저를 데려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명당 얼마나 효율적으로 모객을 했는지 또는 잠재 LTV가 높은 유저를 모셔와서 이 마케팅의 전체 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게임 런칭부터 라이브 전반에 걸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마케팅의 성패도 숫자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요, 이 중요한 일의 민낯은 사실 반복 그리고 반복입니다. 이 매체마다 데이터를 하나씩 내려받아야 되고요, 컬럼을 맞추고 정합성을 검증을 하고 리포트를 한 줄 한 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매일 하고 또 런칭한 초반에 바쁠 때는 몇 시간 간격으로 또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 작업들이 이 매체나 국가가 적을 때는 또 어떻게든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캠페인 규모가 커지면은 이러한 작업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그렇다 보면은 데이터 정리를 위한 정리에 힘을 쏟다가 정작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인사이트 발굴은 지연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다음은 이 문제의식을 게임업계 전체로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업계에는 구조적인 엇박자가 하나 있습니다. 신작이 출시되고 들어가는 그런 일정들은 굉장히 탄력적인데 인력과 리소스 지출 구조는 경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게임업계에서 런칭이 밀리거나 일찍 게임이 런칭을 한 다음에 아쉽게도 클로징을 하는 일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런칭을 위해 준비한 인력이나 파트너사, 솔루션 등의 유휴 리소스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UA는 반복 작업이 많기 때문에 이제 리소스도 많이 준비를 하는데 이 사이클이 계획과 달라질 때마다 이 조직은 전반적으로 이 비용을 전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구조 자체가 선형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 구조에서 다른 선택지를 만들고 싶었고, 이번에 AI를 통해서 조직 전반의 질적인 역량 개선을 통해서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코딩이 아니라 분류였습니다. 저희 조직의 업무를 전부 펼쳐놓고 보니까 약 13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업무마다 매달 혹은 매일 몇 시간이 투입되는지, 그리고 누가 하는지, 어디서 반복되는지를 전부 적었습니다. 이 랜드스케이프가 먼저 있어야, 그리고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 업무들을 전부 효과와 자동화 난이도 이 두 가지 축으로 나눴습니다. 간단히 두 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사분면의 이 퀵윈스는 이 자동화에 들어가는 리소스와 복잡도는 낮지만은 체감 임팩트는 큰 업무입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성공 케이스를 확보해야 되는 업무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1사분면에는 이제 스트래티직 벳 업무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동일하게 임팩트는 크지만은 단기간에 시도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재 제작 과정을 전부 자동화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너무 조직 관점에서 임팩트가 크고 좋은 일은 맞죠. 다만 이런 과제들을 처음으로 설정을 했다가는 내부적으로 성공 경험보다는 실패 경험이 빠르게 쌓이기가 쉽고, 그렇다면은 이 AX를 통한 혁신에 대한 의지를 오랫동안 가져가기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은 조직 내부적인 AX 노하우와 협업 네트워커들이 더 쌓인 다음에 시도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트릭스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게 조직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되게 단순한 툴이기 때문인데요. AX를 시도할 예정이신 분도 있고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토큰 값이나 이 상위 플랜 구독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좀 조직 전반 차원의 조직 지원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이때 뭔가 내가 해보겠으니 다 바꿔달라라는 접근보다는 여기서부터 내가 이렇게 순서대로 바꿔나갈 테니 지원을 해달라라는 이런 접근이 훨씬 더 동의와 지원을 끌어내기 쉽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여기서 이제 데이터 적재나 전처리 그리고 대시보드와 리포팅을 먼저 자동화를 하는 걸로 과제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흥미롭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사분면의 리소스 싱크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다들 많이 시간을 투여하시는 캠페인 세팅이나 이 미디어 윅스도 이제 자동화를 해야 하는, 그러니까 AX를 해야 하는 같은 선상에 있었고 초기에는 유력한 후보였지만은 검토 후에는 우선순위를 낮췄습니다. 그 이유는 미디어 믹스나 세팅 같은 업무들은 이 UA 조직 안에서의 효용성에 그치기 쉬운데요. 반면에 이제 다른 뭐 적재나 전처리, 대시보드 리포팅 과정은 마케팅이나 사업 같은 이런 협업 조직 전반에 미칠 임팩트까지 고려를 했을 때 훨씬 더 이 과제들을 먼저 가져가는 쪽이 효용성이 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다소 캐주얼하게 요약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저의 농고와 매트리스를 실제로 이제 이렇게 기획안과 계획안으로 올렸었고요. 조직 내 외부적으로 소통을 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저 혼자 개발을 했던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공식화 작업을 같이 진행을 했던 거죠. 이거를 그냥 단순한 요식행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의 경우에는 이런 독스를 만들어서 우리의 전략과 계획, 제품의 개요들을 한눈에 들어오게 했던 거지, 나중에 제품이 좀 더 커지고 협업하는 분들이 늘어날 때 정말 큰 도움을 받고 더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체 뭘 만들었느냐, 이제 제가 두 가지씩을 좋아해서 제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흩어진 매체 데이터를 모으고 검증하고 분석해서 사람 없이 매일 아침 리포트까지 보내는 통합 제품입니다. 바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끝은 아니고요. 네, 방금 보여드린 게 목업이 아니라요, 실제로 저희 내부 캠페인 운영의 상반기 때 활용이 되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 제품이 나오기까지 제가 개발 과정에서 세웠던 정말 도움이 되었던 원칙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크게 이 자동화의 범위,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론트의 방향성, 세 번째는 이 타겟 오디언스에 대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은 다음에 3가지 원칙으로 이어졌는데요. 네, 그중에 첫 번째, 일부가 아닌 완벽하게 대체하자는 원칙부터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AX 초반에 가장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는 일은 자동화의 범위와 강도를 정하는 일입니다. 이 범위는 일에 어디까지 자동화할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강도는 사람의 손을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닿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입니다. 물론 이거를 적당히 해도 문제가 될 거는 없지만요,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을 점점 이제 나열을 하고 이제 리스트에 넣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내 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 싶은 고민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할 때 굉장히 좋은 힌트를 얻은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송기령 작가님인데, 지금 하는 일을 그냥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없애라고 하시더라고요. 역설적으로 그렇기에 나의 일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조금 더 명쾌해졌어요. 사실 고백하자면은 지금까지 업무를 할 때 저는 산적해 있는 수동 업무나 데이터 정합성 같은 눈앞의 일들을 챙기느라고 좀 우리 타이틀에 대한 진짜 ROI가 나오는 그런 고민과 의사결정들은 종종 미뤄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제 앞으로 내가 그 일들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데
그리고 다른 일들까지 확장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반복 업무를 없애는 데 있어서 제가 겁을 먹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목표를 좀 극단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진짜 내 자리를 없앤다는 이런 각오로 만들어 보자. 조금 편해진다 이런 부분들이 목표가 아니라요, 사람이 워크플로우에 최종적으로 빠질 수 있는 상태, 그게 목표였습니다. 어차피 이게 올 변화라고 한다면은 회사에 의해서 떠밀리기보다 제가 먼저 길을 내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범위를 봤습니다. 이 데이터 수집부터 전처리, 리포팅까지 제가 UA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 퍼포먼스 마케팅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이라면, 알고 계신 분이라면 익숙한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매일 5번 이 사람의 개입으로 오전 내 부단히 끝내야 됐던 이 업무 범위를 전부 자동화의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자동화의 강도 측면에서는 매일 오전에 타임 트리거가 돌아가면은 앞선 장표에서 과정들이 전부 자동으로 돌아가는 이 완전 자동화 상태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아침에 자리에 내가 도착해 있으면은 이미 성과부터 액션 제안 분석까지 전부 끝내 있는 상태인 거죠. 이 단계는 사실 제품 자체를 엮어서 스케줄을 맞춰서 돌리는 부분까지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은데요. 오히려 자동화된 제품이 정성적인 결과값을 만들어낼 때, 예를 들면은 인사이트 리포트라든지 브리핑, 그리고 자연어 질문에 이 프로페셔널하게 대답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생각보다 시간들을 많이 썼고, 좀 여기서 프롬프팅에 심혈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사람이 일을 할 때 암묵지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구나, 그리고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떠먹여줄수록 이 프롬프팅에 의한 결과값도 비약적으로 개선이 되는구나를 많이 느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원칙입니다. 보통 AI한테 대시보드 만들어줘 하면은 이런 제품들이 옵니다. 굉장히 예쁘죠. 그런데 막상 내 업무에 적용을 해보려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엇을 판단을 해야 되는지가 빠져 있고 우선순위가 없는 화면이기 때문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AI는 업무의 판단 구조가 아니라 이제 웹상에 있는 수많은 이제 포트폴리오 사이트들, 이들을 통해서 시각적인 완성도를 먼저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 맥락에 맞는 디자인보다 첫인상이 강한 디자인을 재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양하면서 내 업무 맥락에 맞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업무를 주실 때 형용사, 예를 들어서 예쁘게, 멋있게 이런 표현들은 최대한 지양하고 순서들을 업무 맥락과 판단 기준을 먼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팀이 데이터를 스크리닝하고 판단하는 순서를 알려주세요. 제가 아까 암묵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읽고 판단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다시 토파보고 넣어보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조직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데이터들과 팩터들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구조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할과 상황에 맞는 경험 설계입니다. 물론 이제 PC로도 괜찮은 제품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저는 이 같은 제품이라도 맥락과 대상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나 깊이, 그리고 이 보여주는 방식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자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 UA 실무의 관여도가 높지 않은 다른 협업부서 혹은 때로는 이제 경영진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기능들을 추가했고, 여기에 또 모바일 버전을 출근해서 아침 출근길이나 혹은 주말, 그리고 외부 이동 중에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모바일이면은 이게 실제로 제 핸드폰을 캡처를 한 건데요.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 출근길 1분에 그냥 1분 중으로 오늘의 이제 흐름을 다 볼 수 있도록 의도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출근을 해서 부단히 데이터를 쳐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협력사, 파트너사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야만 엑셀 시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값들인데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간단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화면들을 간단히 이렇게 찍어왔는데 이게 주요 기능들을 다 놓치지 않고 포함해서 주말이나 이럴 때 좀 급하게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울러서 숫자를 찾는 대신에 자연어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또한 이제 소재 목록과 성과를 같은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내용 같은 경우들은 AI로 전부 다 분석을 해서 라벨링을 했어요. 그래서 한눈에 잘 되는 소재들, 안 되는 소재들과 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실 이제 매체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는 실무 담당자가 아니면은 이제 상세 크리에이티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업부서에서 소재를 요청해 달라 하면 안에서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기다리는 쪽에서도 답답했던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극단적으로 높인 것, 이 부분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제품을 개발할 때 쟤는 프롬프팅을 좀 어떻게 했을까? 혹은 AI를 쓸 때 좀 어떤 부분들이 달랐을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우 부분에서는 특히 좀 실무자분들이 계시다면 유용하길 기대하며 준비한 파트입니다. 일단 저는 크게 세 가지 도구를 하나의 제품팀처럼 썼어요. 구조나 백엔드를 짤 때는 클로드 코드를 썼습니다. 제 개인적인, 여긴 전부 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클로드 코드가 전체 코드의 좀 맥락을 읽고 데이터 구조나 뭐 API나 좀 백엔드 로직을 설계하는데 조금 더 우수한 성과를 발휘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코덱스를 활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업무 판단 순서에 맞춰서 대시보드나 모바일, UI를 구현을 했고요. 운영은 엠파렌 그리고 MCP를 활용을 해서 매체나 MMP, 뭐 데이터 수집부터 그 검증과 통합, 리포트 배포까지 매일 알아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네. 뭐 엠파렌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엠파렌의 효용성에 대해서 좀 많은 좀 갑론들박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저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엠파렌이 노드가 이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바쁜 아침에 오류 상황에서 좀 상황 판단과 디버깅에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사이클로 돌아가는 루틴 업무에 특히 더 강점이 있다는 점 때문에 엠파렌을 처음부터 사용을 했고 지금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과정에서 얻은 팁 3가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방식, AI에게 일을 맡기는 방식, 마지막으로는 일을 잘 끝내는 방식에 관한 팁입니다. 먼저 제품을 만드는 방식에 대한 팁입니다. 네, 작게 만들고 빨리 보여주세요. 이렇게 스타트업 씬에 보면은 최소기능 제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MVP라는 단어인데 이게 시장 검증을 위해서 가장 핵심 기능만 먼저 시장에 빠르게 내놓는 그런 제품들을 뜻합니다. 저는 AI에게 일을 줄 때도 이 단어를 되새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효율의 문제도 있지만 AI에게 원하는 기능을 다 쏟아낼 경우 절대 제품이 제대로 완성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루프로 계속 돌기도 하는데 AI가 주문을 넣을 때 통상적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컨텍스트나 업무 범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밀어넣게 되면은 결국 모든 것이 그 컨텍스트 안에서 낮은 수준으로만 진행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제품을 왜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단 하나의 기능, 이 핵심 피처를 잘 만들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디벨롭하면은 조금 더 단단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제품도 데이터 수집에 대한 자동화 단 하나의 기능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가 되니까 그 위에 성과 대시보드, 크리에이티브 분석, 그리고 리포팅들이 차례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피처 하나가 나오면은 같이 또 반응을 받으면서 가다 보니까 어떤 걸 만들지가 보이고 구성원의 반응이나 사내 니즈에 따라서 로드맵도 유연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만 짚자면요, 이 시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MVP는 사실 고객이 돈을 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사내 제품의 MVP는 결국 회사의 리소스를 쓰는 거기 때문에 업무 시간을 그래서 실제로 줄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현업에 안착할 수 있는지, 이 2가지가 결국 나중에는 퀘스천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내 옆자리 동료라고 생각하고 지표는 매출이 아니라 단축된 시간, 실사용 빈도라고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러한 지표들이 확보가 된다면요, 계속해서 제품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과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방법보다 목적지, 완료 조건을 프롬프트에 적어주세요. 사실 예전에는 프롬프트에 어떻게 일할지 길게 잘 적는 것이 스킬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하죠. 오히려 what과 why에 더 공을 들여서 적고 AI를 통해서는 가능한 how를 비교하게 하는 게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페이블과 GPT 5.6으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프롬프팅 방식이 더 중요해졌다고 하는데요. 무엇을 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어떤 조건을 달성하면 완성이라 판단할 건지, 이 3가지를 공들여서 명확하게 주세요. 그러면은 방법은 AI가 여러분이 지시한 것보다 더 잘 해낼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상세한 지시보다 명확한 완료 조건, 바로 이 점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용이합니다. 네, 실제로 이 제품들과 가장 가깝게 일하는 엔지니어 분들도 요즘은 AI를 통해 마지막으로 자기 일을 검증하게 하거나 계획, 업무, 검토하는 AI를 구분해서 일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3번째로 이어가겠습니다. 큰 일은 계획부터 짜세요.
특히 이제 제품 같은 경우는 AI 기준으로 봤을 때 좀 큰 일에 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복잡성이 높은 일을 맡긴다고 치면은 바로 업무를 이걸 실행하도록 통으로 요청을 하는 것보다 플랜을 먼저 짜게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계획에 조금 이상이 있을 경우 살짝 피드백을 주고 업무를 시키면은 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는 결과물의 품질을 내 의도에 맞춰서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질문 증강과 악마의 변호인 기법인데요. 이 질문 증강은 AI가 소통할 때 사용자의 모호한 질문들을 혼자 스스로 해석하고 증폭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이게 질문을 발전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악마의 변호인은 원래 그 집단적 사고를 할 때 여기서의 폐단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구성원 중에서 일부러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 사람인데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AI가 바로 답을 확정하지 못하게 하는 최종 품질 게이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답변을 길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AI가 보통 이제 그럴듯한 결론을 만들면은 이걸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첫 대답을 내놓기가 쉬운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프롬프트 말미에 그 데빌스 어드보케이트를 쓴다면은 그러면은 이 프롬프트는 그렇다면 AI는 반대 증거가 있다면은 다른 설명은 없니? 이렇게 스스로 확인을 하면서 성급한 단정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단점은 질문을 계속 늘어뜨리는 방법들이다 보니까 사소한 내용까지 계속 질문을 하면서 답변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이미 답을 할 수 있는데도 사용자에게 되묻는, 그래서 토큰이 낭비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질문은 결론을 바꿀 수 있는 것만 묻고 컨텍스트로 해결하면 사용자에게 묻지 않는 등의 다른 어떤 보조적인 방법들이 필요한데 이건 다소 길어서 그냥 찍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크게 써왔습니다. 다 찍으신 것 같아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는 운영의 구조와 속도입니다. 먼저 추가 채용이나 파트너사에 대한 의존 없이 런칭 캠페인을 극도로 내부적으로 제한적인 인원으로 캠페인 운영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길 오후에 보통 받아보던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으로 받아보게 되면서 측정을 했을 때 약 95% 정도가 자동화가 됐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파트너사를 활용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협업 구조의 선택권이 더 다양하게 생겼다는 차원에서의 이점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됐기 때문에 역량 있는 파트너와 더 밀도 있게 일하고 반복 운영은 AI에 맡길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 원래 딸깍이었는데 딸깍도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자는 동안 리포트 집계와 작성이 완성됐으니 오히려 더 우수하게 완성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월 60시간이 그래서 5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저녁이 생기겠구나.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제 저녁은 더 바빠졌던 것 같아요. 생긴 시간이 오히려 일로 채워졌거든요. 제품을 만들 때는 제품 때문에, 이후에는 제품의 안정화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를 해결할 때마다 새로운 기능과 아이디어가 보이기 때문에 결국 AI가 돌려준 신가들은 다시 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와중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저녁을 보내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생각과. 예전에는 엑셀의 빈칸 그리고 흔들린 지표들을 메우면서 단순히 틀리지 않게 만드는데 저녁 시간에 상당을 썼습니다. 그리고 실무에 치일수록 피곤해질수록 전 더 새로운 시도보다 안전한 선택들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업무들이 빠지고 나니 같은 저녁 시간 안에서 저는 담당 게임의 성장과 그리고 건설적인 기회, 내일의 기회들을 더 모색하고 시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AI가 만든 것은 칼퇴가 아니라 몰입인 것 같아요. 이 기대와 달리 AI가 제 저녁 시간을 만들어주진 못했지만요, AI는 제 저녁에 그리고 일의 개념을 바꿔놨습니다. AI로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정성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이 많은 강의들의 홍보처럼 진짜 제품 완성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직 안에 나의 조력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인 업무를 추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멋진 아이디어를 그리고 일을 하는 날을 꿈꾸면서 마케터라는 직업을 처음 택했을 때의 꿈을 간직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해봄직한 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더 얘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네, 편하게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제 발표가 마음에 드셨다면 설문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